보디빌딩 관련된 가장 최신 영양 논문 하나만 소개해줘. 하루에 2500에서 3000칼로리 섭취해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안 하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이렇게까지 내가 질문을 하면 답 못하겠지? 싶은 내용까지 한번 넣어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츠비 채널 구독자 여러분, 김승현입니다. 구글에서 이 바드라는 챗 GPT에 이을 대항마라고 해야 될까요?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 AI 시대에 과연 트레이닝 영역과 이런 쪽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흥미로운 상상과 생각들이 이제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그런 거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실제로 바드 이용해가지고 한번 보디빌딩이나 피트니스 또는 뭐 건강, 영양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좀 몇 가지 해보면서 정확한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리 좀 검색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강도 근력 운동할 때 세트 간 휴식 시간은 얼마나 쉬는 게 좋을까? 저희 채널 Q&A 컨텐츠나 이런 거에 자주 달리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너무 좋은 또 답변인 게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확인하라.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막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운동에 정답이 없으니 개개인에 맞게 고려하세요, 이런 답변을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 뭐 당연히 AI라는 게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니까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을 추가를 해봤어요. 173cm에 80kg인 사람이 최종 5kg를 한 달간 감량해야 되는데 몇 칼로리를 섭취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거 역시도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뭐 아니면 콘텐츠 할 때 한 달 뒤에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되는데 몇 칼로리를 먹는 게 맞을까요? 단백질을 얼만큼 먹을까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 챗봇에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가 궁금했어요. 꽤나 정확하더라고요. 키가 173이고 80kg인 사람이 체중을 한 달 만에 5kg 줄이려면 하루에 1500에서 1800칼로리를 섭취해야 되고, 이것은 하루에 500에서 700칼로리 적게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체중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뭐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동기부여를 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다. 하룻밤 사이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꾸준히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까지.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이렇게까지 내가 질문을 하면 답 못하겠지? 싶은 내용까지 한번 넣어봤어요. 동일한데,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면서 72kg까지 감량을 해야 돼요. 거기에 하루 몇 칼로리를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몇 g씩 먹어야 하는지 알려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나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놔요. 이 질문에 대한 획일적 답은 없습니다. 이거부터 이미 이겁니다. 저도 사실 이런 디테일한 질문들 많이 봤는데 똑같은 식으로 대답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하루에 2500에서 3000칼로리 섭취해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안 하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일시 식단이 나오는 거 보고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식단대로 한번 제가 식단 해보는 컨텐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샘플이고 필요와 목표에 맞게 조정해야 할 수 있다.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면 등록된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좀 추상적인 질문도 해봤습니다. 보디빌더로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줘 라고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에게 보상하십시오.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동기를 유지하고 계속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저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보상이 없으면 이거 뭐합니까? 이거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몸을 만들고 대회를 나가셨든 아니면 뭐 그냥 단순하게 인스타그램에 자랑을 하든 뭐든 좋아요. 바디 프로필을 찍으신 거 다 좋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달성을 하셨다면 꼭 보상을 하십시오. 잘 달성했다면.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거, 보디빌딩은 스포츠일까 쇼일까, 이런 질문도 제가 해봤어요. 논란이 많은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드의 답변은 보디빌딩은 스포츠인지 쇼인지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얘도 알고 있는 거예요. 프리웨이트와 머신 운동 중에 무엇이 더 좋은 운동이지? 엄청 많이 질문을 받죠. 저 이거 똑같은 질문을. 프리웨이트와 머신 운동 모두 운동에 매우 효과적이다. 각각 그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뭐가 더 좋은 운동인지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거래요. 어떻게 보면 AI가 더 진짜 더 똑똑해. 그리고 제가 Q&A 하듯이 이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더 활용하기 좋은 방법을 제가 찾아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디빌딩 관련된 가장 최신 영양 논문 하나만 소개해줘. 보다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입니다. 다음은 보디빌딩 관련 최신 영양 논문입니다 하면서 스포츠 영양 저널에 실린 논문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내용 자체는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찾아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근비대 관련된 신뢰도가 높은 논문을 하나 소개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활용을 그렇게 해서 콘텐츠 만드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바드 실험 버전인데도 이 정도면은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되고요.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저도 한번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기 벅차다 이거.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AI들이 이제 우리 삶을 대체하고 지배하기 시작할 건데, 그렇다면 피트니스 또는 이런 건강 산업, 운동 산업 이런 거에서 과연 트레이너들의 역할 줄어들까 늘어날까? 트레이너는 없어질 수 있는 직업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저는 이제 대체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텍스트로 표현 가능한 것들은 대체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식단을 짜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운동을 코칭하는 거는 결국에는 실제적인 지도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라, 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 뭐 거울로 녹화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자세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주는 기술이 조금은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사람이 직접 하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부정확하기도 하고. 아주 먼 미래에는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저희 세대에서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골프 치러 가신 분들 알겠지만 골프 궤적, 스윙 이런 거 다 분석해주고 추천해주는 것처럼 언젠가는 렉에서 내가 스쿼트 딱 하면 3D로 녹화 떠가지고 자세 어느 정도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개선될 수 있는지 딱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나오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게 된다면 확실히 트레이너들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진짜 안전 요원이나 아니면 안내 수준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트레이너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트레이너 직업을 미래에 대해서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대체 불가능해서 아직 더 각광받을 수도 있는 직업이다. 다들 AI에 의존하느라 막 몸이 좀 잘못될 테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기술적인 게 부족하면은 도태될 수 있습니다. 어릴수록 그걸 빨리 캐치하지만 나이가 들면 지금 키오스크로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식당들도. 그거 어르신들은 되게 헷갈려하고 어려워하세요. 근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가끔 헷갈리거나 좀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 테크놀로지 따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산업 전반은 당연히 AI 기술 개발에 맞춰서 발전을 해나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면 자동 촬영돼서 분석해주고 이런 AI가 이제 개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빨리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그럼 지금은 트레이너가 뒤에서 옆에서 다각도로 관찰을 해서 회원님 지금 스쿼트 자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 자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지금 트레이너 업무잖아요. 그게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간. 나중에는 운동 프로그램도 AI가 짜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요새 이제 흔히 말하는 온라인 코칭 이런 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쓰는 코칭 문화가 이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코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하되 오프라인을 좀 받는 게 좋다고 봐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에 좀 더 의존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AI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빅데이터 쌓일 테니까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AI가 짜줘 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트레이너들 역할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AI의 특성이 정말 그런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뭐 검증된 훈련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또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 채널에서 번역했던 캔디토가 만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제프 니파드든 여러 가지 리프팅 코치들이나 리프터들, 바디빌더들이 만든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진짜 개인화 시키는 거가 문제지 프로그램 짜달라고 하면 후루룩 짤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능력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의 개별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현명한 답변을 받으려면 현명한 질문을 해야 된다. 100년도 훨씬 더 전에 미래에도 오히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됐다. 과거와 미래가 이제서야 만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더 발전해서 저희 삶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라면서 부디 AI 알고리즘의 신이 이 영상을 간택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굴굴 코리아.